네, 이제 32페이지쯤에 이제 보이는 거래 이중성을 좀 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분계를 한다고 그랬고요. 분계는 양쪽에다가 그게 어떠한 거래 요소인지, 차변에 올 수 있는 4개 중에 어느 하나와 대변에 올 수 있는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분계하는 거고, 분계하다 보면 막 마음속에 막 분계가 생겨. 그 분계 있죠? 막 활활 떠오르는. 그래서 분계라는 게 간단하지 않고 뒤에 가면 뭐 복잡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 건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그게 또 증가되거나 감소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관계가 대립적으로 형성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현금이 들어온 이후에 원인이 되게 다양한 거죠. 현금이 나가는 원인, 이 결과가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다양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원인이 되고 또 서로가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거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는데, 그 동시라고 하는 방법은 양쪽에 기재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에. 이게 기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같은 차변 요소인 자산이 증가되는 순간 부채가 감소되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존재할 거냐 이거지. 자산이 증가됐어. 근데 부채가 감소했대.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자산이 증가됐어? 그럼 부채는 그 순간 증가되게 돼 있어. 빌려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만약에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가 일어났다면 대변에 발생됐겠죠.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래서 차변끼리 움직일 수는 없는 거야. 차변에 발생됐어? 그럼 반대 계정 대변 중에 어느 하나가 붙는 거예요. 차변끼리 붙을 수는 없다. 그게 지금 특징인 거죠. 자, 밑에 대변과 차변은 평균한다. 제가 분계할 때 왼쪽에 500원이면 대변도 500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500원인데 얘가 400원이야. 그럼 100원은 어디 간 거야?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금액은 합계 금액은 항상 차대가 일치해요. 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차변에 들어가는 요소의 금액과 대변에 들어가는 금액의 금액은 항상 일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이러한 원리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러요.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발생되면서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내요. 자, 이런 식의 회계를 우리가 이제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분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보면은 분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막 얘기했던 거죠. 분계는 이렇게 한대요. 모든 거래가 일어났을 땐 양쪽으로 거래를 파악해서 차변에 와야 할 계정의 이름과 그리고 계정 과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금액을 기입하는데, 그 금액은 대변의 이름은 다르겠지만 금액은 일치하게 들어가는 거죠. 대변에 일치하게. 이렇게 양쪽에 기재하는 방식, 기록하는 행위를 우리는 분계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장부로 출력했을 때 그 장부를 부르는 이름이 이제 분계장이 되는 거예요. 분계를 잘해야 돼. 여러분 시험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실기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화면에 나타나 있는 화면인 거야.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막 입력하는 거다. 입력해가지고 다 맞으면 3점이야. 점수가. 이제 보시면 일단 거래가 일어났다. 그럼 월 1이 존재하겠죠. 월 1이 없는 거래는 없는 거예요. 날짜 틀려도 정답 처리해서 빵점 되는 거야. 날짜를 넣고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보면은 입력할 때 너 차변이니? 너 대변이니? 이렇게 기재하는 거야. 차변이니? 대변이니? 차변에 현금 넣네? 대변이 매출이네? 상품 매출? 제가 처음에 분계 예제로 보여드렸던 거죠. 현금이 차변이니까 금액이 차대 둘 중에 금액이 나누어서 기재되는 거야. 현금이 차변에 10,000원. 상품 매출이 대변에 기록됐죠? 대변에 10,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시험이에요. 손으로 분계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분계를 손으로 하는 거고, 그걸 나중에 프로그램에 실기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과목을 가지고 입력하는 거야. 과목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여러분 시험이니까, 아, 내가 분계를 잘하려면 내용을 알아야겠구나. 차대변 나누는구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분계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장부로 옮겨야 돼. 우리는 장부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분계만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분계를 하면 그 분계가 나는 어느 장부로 갈 것이냐에 따라 나의 장부에 기입되는 거야. 가면서 내 잔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 적는 걸 우리가 이제 전기한다 그러고요. 전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요 흐름을 가지고요. 전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거래가 일어났는데 3월 31일에 원재료를 10만 원에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했대. 그럼 상상해 보는 거야. 그치? 원재료라는 게 들어왔네. 기업에. 원재료라는 게 들어왔어. 그리고 원재료를 결제하는 방법을 뭘로 한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결제한 거죠. 이렇게. 그 원재료 들어왔고 현금 나갔죠. 자, 이걸 분계를 해보는 거죠. 자, 분계는 차대변을 어떻게 구분하니? 차변과 대변을 글씨로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A4 용지 전체 금액 중에 절반을 끊어. 손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 오른쪽을 나눈 거야. 차변, 대변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누고 뭐지? 내용이 뭘까? 그리고 금액. 동시에 내용이 뭘까? 그리고 금액. 이렇게 동시에 기재해요. 일단 잘은 알지 못하지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변에도 들어가야 되고 대변에 들어가야 되고 금액 먼저 넣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먼저 넣어요.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는 자산이 만약에 온다면 그 자산은 증가되는 거래를 가져와요. 부채가 오면 부채는 감소해. 자본이 오면 자본은 감소하더라. 근데 이 자리에 비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가지가 올 수 있어. 네 개 중에 하나를 찾는 거야. 다시 오른쪽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니? 자산이 올 수 있거든. 근데 자산이 오면 자산은 감소하는 거니까 알고 있어. 너 빌렸니? 그럼 부채가 증가되는 거래가 대변에도 발생돼. 자본이 발생되면 대변에 발생됐을 때 자본이 증가해. 아니면 돈 벌어들인 수익이든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네 개 중에 하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네 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찾는 것보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첫 번째 캐치해야 될 건 현금이에요. 현금만 봐. 현금만. 현금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를 먼저 보면 돼요. 현금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현금 나갔죠? 현금 주고 원재료 사온 거잖아. 그치? 현금은 자산이네. 현금이 자산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이의제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기업 입장에서는 나간 거야. 여러분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넣어요? 차변에 현금을 기록하면 현금이 들어왔다는 걸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럼 반대로요. 현금이 나가면 반대편에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을 준 거잖아. 그럼 현금이라는 게 나갔다는 얘기는 거래 판료소 4개 중에 우리 뭐 건 거냐? 자산이 감소했구나. 이거 아니네. 나머지 아니었어. 그럼 대변 끝났어. 자, 이제 고민할 건 차변이야. 차변에 10만 원이 뭐지? 이거 뭐지? 뭐지 이거 오늘? 뭐 한 거야? 원재료가 들어왔대요. 요 제품 만들려고 원재료를 사왔대. 여러분 원재료 사오면 그 원재료가 기업에게 어떠한 계정으로 분류되는 게 맞을까? 차변에. 근데 갚을 걸 갚은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주식 관련해가지고 자본 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 제품 만들려고 원재료 사왔대요. 이걸 자산으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지. 그 여러분 원재료 사오면 제품으로 만들려고 사온 거잖아.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바로 소멸되고 바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멸된 비용 처리하기에는 아직 멀었지. 팔리려면 아직 멀은 거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야. 자, 원재료는 기업에서 대부분 무엇으로 처리하냐면 나중에 제품이 되기 위해서 매입한 원재료는 나중에 제품이 되면 팔 거지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온갖 자산을 기업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원재료는 뭐가 됩니까? 이거 원재료니까 물질이니까 왠지 뭐 이렇게 나간 것 같지? 그치만 돈 나갔지만 너 이거 나중에 제품 만들려고 사둔 거야. 아직 비용 아니야. 그 뭐야? 자산이거든. 근데 자산인데 무슨 이름의 자산이냐면은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비용 떨 거야. 그래서 얘는 이름이 원재료라는 이름의 재고자산이야. 이름이 원재료네. 그럼 지금 여러분 회계 처리를 보세요. 왼쪽도 자산이죠. 오른쪽도 자산이에요. 원재료라는 자산은 증가한 거야.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죠. 모든 분계 중에 거래가 8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중에 짝짓기 하는 거야, 분계가. 근데 아마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실 때 제일 많이 만나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왼쪽도 자산이고 오른쪽도 자산이야. 근데 왼쪽의 자산은 증가되는 거고요. 오른쪽의 자산은 그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현금은 증가가 되면 왼쪽이고 감소가 되면 대변이고
차변, 대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